기상천외한 마약 밀수 사건들을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는지, 마약 투약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충격적인 마약 난동범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40분쯤에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도로에 서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승용차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경찰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술에 취한 듯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계속 웃고 있어요. 약간 뭔가 기분이 업된 느낌. 선생님, 음주운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계속 비틀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기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뭐야. 위험해, 이번에는 위험해, 갑자기 위험해. 이번에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막 해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합니다. 아니 왜 저래? 그러더니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도로 한복판입니다. 사리분별도 안 되고. 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여성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 마약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어떡하냐.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마약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마약류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저런 정신으로 운전을 했다는 게 시간이에요. 차도 많은데 어떡해. 참. 이번에는 주택가를 서성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도로 가지 않고 지금 차도를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요. 약간 좀 비틀비틀거리죠. 자, 그러다가 트럭 한 대를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트럭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지금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창문 안에 손을 넣어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트럭 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와 진짜 세게 때린다. 아. 자기 손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트럭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경찰이 와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오든지 말든지 급기야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또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대마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와, 대마도 저렇게 되는군요. 근데 대마가 저렇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대마초 같은 경우는 나른하게 만들어주고 활동성이 없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장기간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농축도가 높은 것을 복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환각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약을 복용한 사람의 행동이 참 다양합니다. 그건 그만큼 마약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주기보다는 내 뇌 속에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표출돼서 공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조점 형태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마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 너무나 심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마약은 마약 효과가 끝났을 때 금단 증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 마약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이 마약은 정말 접근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 남자분이 막 트럭을 엄청 세게 치는데 만약에 그게 차가 아니고 그 뭐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했으면 너무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저 때가 바로 오후 4시경이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 한 중학생이 하교를 하고 집에 가는 중에 이 남동을 부리는 남성을 보자마자 바로 파출소로 뛰어가서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대견하네요. 근데 신고는 했는데 진짜 놀랬을 것 같아요, 학생도. 그렇죠. 특히 이 남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지를 내리기도 했는데 경찰에게 이게 내 신분증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던진 것이 뭐냐 하면 대마초가 들어있는 은색 통이었습니다. 이건 뭐 살이 분별이 안 되는군요, 지금. 그 당시 트럭 운전자는 갑자기 멱살도 잡히고 남성이 트럭 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주먹질을 하니까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나 봅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쓸 때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덜덜 떨고 그랬다고 합니다. 괜한 사람은 피해보는 거니까. 오,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 문 손상된 상태를 봤을 때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본 이 마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제적으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된다고 봐요. 하나는 입구 통제, 또 하나는 출구 통제, 그 다음에 경로 통제. 무슨 말이냐면 마약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약 범죄자들 소탕하고 검거하고 조직 일망타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수사를 위한 인력이라든지 인력 많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출구 통제예요. 이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동안 우리는 범죄자로 봤잖아요. 처벌 위주로. 그런데 처벌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재범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죠. 이 마약 복용자들을 환자로 보는 시각, 처벌은 처벌대로 당연히 하더라도 반드시 이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마약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경로로 등장한 SNS 등 온라인, 비대면 그러한 전달 방법들에 대한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약의 전체적인 그런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야 하고 근절을 해내가야만 마약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위험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히든아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